이곳은 마을의 농약사입니다. 이 동네 사랑방이자 카페죠. 인기 만점 바리스타는 바로 자판기. 가장 많이 애용하시는 분이 바로 손현수 이장님이십니다. 여기만 오면 그는 꼭 이웃들을 불러낸다는데요. 야, 형님 왜 이거 약 사놓고 그냥 갔어? 빨리 와. 아, 빨리 와. 커피 한 잔 또 더 먹고 가. 알았어. 그럼 아이 나는 한 잔 더 먹지 뭐. 알았어. 응. 커피를 마시고 권하는 재미에 산다는 손현수 이장님. 어린 날은 항상 놀았어. 난 일 안 해. 커피 한 잔만 있으면 대화도 술술 잘 풀립니다. 그는 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시는 1인자가 됐습니다. 거기 동물원에서 만나서 오자마자 한 잔 먹고 갈 때 또 한 잔 먹고 우리는 한 7, 8잔 먹는 것 같아. 여기 자주 오니까 많이 먹어. 나만 해도 한 넉잔, 하루에 넉잔. 여기 와. 아, 여기 오는 사람은 올적마다 먹어. 그러니까 여기 5번 오면 5잔 이상 먹는 겨. 아니 근데 이렇게 커피 하루에 막 4-5잔씩 드시면 잠 안 오고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 피곤한데 지가 잠이 안 와. 다 면역이 돼갖고. 커피 많이 먹는다고 잠 안 오는 거는. 이제 내성이 생긴 거지, 내성이. 예. 커피도 마셨으니 이제 부지런히 일을 시작해봅니다. 이장님은 맹동면에서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맹동 수박은 당도가 높고 과즙이 꽉 차 있어 국내 3대 수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좀 뭐 알려줘 보세요. 따게? 한번 해보게. 부족하지만 저도 일손을 좀 거들어 봤습니다. 지금 하면 무지하게 시원하지. 가자. 여보, 빨리 와. 커피 먹게. 새참 시간입니다. 고된 하우스 일을 마치고 먹는 새참은 꿀맛 그 자체죠. 고수 안 쳤어. 군대 얘기 이제 군대 같이 생활했으니까 옛날 얘기 빠따 맞은 거 고참도 있고 후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간장 대화를 좋아하는 이장님은 커피 한 잔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은 좀 많이 드시잖아요. 난 주는 대로 먹을까? 많이 먹어도 뭐 잠자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아, 그래요? 응. 아유, 어차피 잠 안 오는 건데 뭐 커피 먹었다가 하나? 아니 또 오늘은 안 가서 면사무소 가면 거기서 주면 거기서 먹지.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또 먹지. 농약방 갔다 왔다 또 먹지. 아, 어디 가면은 다 한 잔씩 주니까. 뭐가 달라요? 커피 맛이 커피를 대접하는 문화 때문에 이잔 저잔 거절 못하고 받다 보니 어느새 커피에 중독됐습니다. 안 달게.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를 많이 드시게 된 걸까요? 마을 경로당에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 대접할 것이 없다며 인스턴트 커피를 타주는 어머님. 뜨거운 물과 종이컵만 있으면 맛있는 커피가 완성됩니다. 사람한테 타주지. 경로당 인심이 좋아. 손님 대접했냐고 다 타주고. 아줌마들이 다 타줘 오기만 하면. 다 타줘. 남자라 여자나. 옛날에 커피가 있었어. 먹다가 있으니까 그냥 대접으로 한 대접도 타서 먹었지. 약처럼. 약처럼. 보약 먹듯이. 아이고 참 맛있어. 달그무리하게 타니까 맛있지. 달게. 3개 넣어 3개. 2숟갈만 넣고 이제 됐어. 믹스커피 3봉지에 설탕 2스푼. 그렇게 먹었어. 맛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조합입니다. 다 마셨어 그거를. 아이고 그것도 2개씩에 먹었다니까 그니는. 더 먹어. 옛날에는 한 번에 그만큼씩 먹고 더 먹었어. 없었어. 달지. 설탕은 이 많은 양의 커피를 마신 건 고단한 농사일 때문이었습니다. 먹으면 힘나니까. 일할 때 힘나려고. 피로가 확 풀리니까. 피로가 확 풀려서.
어르신들은 과거 커피의 쓴맛 때문에 회충약 대신 마시기도 했다는데요. 과거엔 귀했던 커피지만 이젠 인스턴트 커피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마실 수 있습니다. 나가서 안 돌아다니면 덜 먹고 나가 돌아다니면 많이 먹지. 나가면 뭐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거예요. 누가 주면 주는 게 결심해서 그냥 자꾸 먹지. 농촌과 도시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인스턴트 커피. 한국의 커피 인구 증가에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인스턴트 커피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사실 그 기원은 미국의 남북전쟁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링컨이 이끌던 북군이 커피를 많이 제공해 줬어요. 한 병사마다 하루에 뭐 한 1.8리터를 3.6리터를 제공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장터에서 커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잠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소총의 밑둥, 개머리판 거기에 누군가가 그라인더를 장착을 해요. 거기다 그라인더를 장착했다가 졸음이 올 것 같으면 커피를 갈아서 마시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하죠. 와, 전쟁터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커피를 내려 마시고 있어? 야, 안 되겠다. 빨리빨리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서서 인스턴트 커피가 만들어지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군 필수품, 보급품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해방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들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인스턴트 커피는 특히 한국전쟁 후 서민들에게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1960년대 국토 재건이 이루어지면서 인스턴트 커피의 소비량도 급증했습니다.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한 수출 산업화 정책이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수면 시간을 줄여야 했습니다. 이때 노동자들과 함께한 것이 바로 인스턴트 커피였죠. 커피의 역사를 보면 커피의 그 각성 효과 외에 우리 인류에게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이른바 산업화 현장, 일거리가 많은 곳에서는 커피가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고 역할을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커피를 더욱더 대중화시키고 더 개별화시키고 큰 기술이 없어도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이른바 바리스타가 필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따라서 인스턴트 커피를 한마디로 줄인다면은 커피 문화의 평등화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인스턴트 커피가 1970년에 첫 국내 생산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된 커피는 70년대 후반까지 한국 커피 시장의 99%를 점유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스턴트 커피가 바쁜 한국인들의 취향과 맞아떨어진 셈이죠. 마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이곳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근처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1952년에 개업한 이 다방은 다방 역사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습니다. 폐업 위기에서 다시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요. 옛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네 사거리를 조금 휘젓고 다녔었는데 많이 친구들하고 몇 명이 그냥 뭉쳐서 다니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고 많이 그랬는데 지금도 여기 오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럼 메뉴 중에서 제일 좋아하던 메뉴가 뭐였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커피에다가 계란 달아주는 거. 모닝커피. 그전에는 아무래도 못 살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릴랐나 싶어가지고 계란 하나 넣었던 거 제 생각에. 그때 당시 먹던 쌍화차가 지금도 맛있어. 70년대 최고의 커피 메뉴였다는 모닝커피. 그 맛이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주문을 해봤는데요. 블랙커피와 함께 나온 달걀 노른자.
어떻게 먹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계란은 그냥 먼저 드셔도 되고요. 거기다 넣으셔가지고 같이 드셔도 되고요. 커피랑. 커피와 달걀 노른자가 입안에서 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한마디로 건강을 생각한 맛이랄까요?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던 시기에 다방 역시 전성기였습니다. 그때는 이 전화가 없을 때니까 핸드폰이 그러면 이제 이 카운터에 아가씨가 그 연락을 서로 해줘요. 그래서 뭐 김 사장님 오늘 어디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게 메모도 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연락하는 공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차 마시고 이제 시간 되면은 식사하고 뭐 그랬던 그런 추억의 공간이에요. 예, 그랬어요. 국내 인스턴트 커피가 나오면서 고액 연봉을 받던 다방의 주방장도 사라졌습니다. 마담이 손쉽게 커피를 탈 수 있다 보니 다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다방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커피를 즐기는 문화도 더 익숙해졌습니다. 70년대 다방은 문화 예술인과 지식인을 비롯해 젊은이들의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70년대에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다 다방에서 이렇게 선을 보고 결혼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이 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처음 만나셨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약속을 잡거나 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런 공간 중에는 다방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 커피가 없었다면 만남과 소통의 장소였던 다방이 존재했을까요? 이제 다방은 젊은이들에겐 색다른 체험의 공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세대는 이런 곳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정겨운 느낌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옷을 바꿔 입고 여기 자리에 오니까 과거로 돌아온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타임머신 탄 느낌? 호황을 누리던 다방은 90년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커피를 파는 전문점이 생겼고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미국의 한 글로벌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면서 커피의 테이크아웃 시대도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내일 새벽 0시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한미 FTA 발효와 함께 두 나라 사이에는 모든 상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한미 FTA로 커피 원두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원두의 수입량이 급증했습니다. 카페 점포수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디를 가도 카페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밀집 지역에 있는 이 카페엔 점심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커피 맛이 좋아 회사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데요. 김사홍 씨는 이곳에서 10년째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바리스타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커피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늘 새로운 커피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 없이 시작하는 거는 반드시 말리고 싶고요. 경쟁이 지금 너무 치열한 상태예요. 어느 상권이건. 이제 상권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시작해서 잘 되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으로 아마 10대 개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1, 2년 안에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려요. 그 상권 자체가. 여기 커피를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2개밖에 없었거든요.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카페를 중심으로 반경 50m 안에 60개가 넘게 있어요. 카페가.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넘쳐나는 상황. 커피점들의 과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이는 곳마다 이렇게 커피가 눈에 띄니 안 마시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겠죠.